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폭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하는 물체는 화염에 휩싸이는 애니메이션까지 이제 이어질 건데요. 그거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먼저 폭발을 하기 위해서는 폭발되는 물체가 하나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티포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 티포트가 이제 폭발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겁니다. 자, 폭발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 피어레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피어레이는 어디 있냐면은 저기 지오메트리에 지금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티포트도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생성을 했는데요. 여기 클릭하시면 우리가 사용했던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도 사용을 했었고 불리언이라든가 로프트를 했을 때 컴파운드 오브젝트도 사용을 했었죠. 자, 이번에 쓸 피어레이는 그 바로 밑에 있는 파티클 시스템에 있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주는 부분인데요. 뭐 연기가 나온다든가 물이 뿜어져 나온다든가 스프레이가 발사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것들이 여기 스프레이도 있고 스노우 눈도 있고 뭐 슈퍼 스프레이 많이 있죠. 피어레이입니다. 자, 피어레이를 클릭하셔 가지고 자, 피어레이는 육면체 생성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단지 차이점은 중심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탑뷰에서 하나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만든 티포트를 감쌀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일단 엣지 페이스를 놓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피어레이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모디파이 패널로 가서요. 자, 보시면 이제 베이직 파라메타가 나옵니다. 이 파라메타는 피어레이에 관한 파라메타예요. 그래서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느 오브젝트를 터뜨릴래 하는 겁니다. 픽 오브젝트로 우리는 이 티포트를 터뜨려야 되죠. 그래서 티포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티포트가 클릭이 됐어요. 자, 이거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뭐가 보이시나요?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나타나는 게 보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파티클 효과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야 이거 점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제 렌더링을 해봐도 이렇게 뭐 그냥 점으로 보이죠. 자, 점으로 보이는데 이걸 이제 물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은 이 오브젝트, 즉 이 터지는 오브젝트죠. 지금 여기서는 티포트로 되어 있는데 이 티포트는 터지는 순간에 형체가 사라져 버리죠. 그냥 파편으로 돼 버려서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효과를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 비지빌리티 트랙을 활용하는 게 가장 이제 편합니다. 편한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기본이 아놀드 렌더러로 돼 있으면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물론 적용이 안 되니까 매터리얼 에디터에서 우리가 매터리얼 애니메이션으로 없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 그 화염 효과가 아놀드 렌더러에서 또 렌더링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시간은 자, 요 렌더러를 스캔 라인으로 바꿔놓고 편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놀드 렌더러로 폭발신이 가능한 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차차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일단 스캔라인 렌더러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라인 렌더러로 해도 이렇게 옆에 뭐가 날아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이 파편 덩어리를 제대로 된 티포트의 형태가 파편이 되게 우리가 이제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져야 될 세팅 값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이렇게 펼쳐놓고 할게요. 자, 펼쳐놓고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파티클 제너레이션, 파티클 타입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로테이션과 로테이션 기능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여기 있죠. 로테이션 앤 컬리전
충돌, 요것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요 녀석을 덩어리로 이제 만들어야 돼요. 쭉 보시면은 파티클 제너레이터 있고, 파티클 타이밍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티클 타입도 있고, 순차적으로 만져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형태를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 이 제가 하는 순서를 한번 그대로 따라 해 보세요. 자, 일단 지금 파티클 타입이 자, 스탠다드 파티클로 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은 스피드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 중에 뷰포트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시면은, 자, 뷰포트 디스플레이는 이 뷰포트에서 어떻게 보여질 건가 하는 걸 보여줘요. 지금은 틱으로 되어 있죠. 틱스로 되어 있는데 이 틱스가 바로 이 십자 표시예요. 자, 이걸 도트로 하면은 이제 점이 되겠죠. 점도 이렇게 이제 똑같이 보여요. 디스플레이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덩어리, 즉 메쉬가 필요해요. 자, 메쉬를 하더라도 일단 렌더링을 해보면 똑같이 보여요, 거의. 그래서 이 메쉬를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 자, 뷰포트 디스플레이를 틱이나 틱스나 도트가 아니라 점이 아니고 메쉬로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티클 타입에서 자, 이 녀석을 오브젝트 프래그먼트로 만들어 줍니다. 스탠다드 파티클이 아니고요. 자, 오브젝트 프래그먼트로 만들어 주면은 자, 이렇게 보이죠. 이 오브젝트, 자, 스탠다드 파티클에서 오브젝트 프래그먼트로 바꾼 순간 이렇게 깨져나가는 덩어리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깨져나가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자,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덩어리들이 대부분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자, 여기 안에 요 주전자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폴리곤이 쭉 나눠져 있죠. 이 폴리곤 하나는 사각형인데요. 폴리곤 덩어리 하나는 두 개의 삼각형 페이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 페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브젝트 프래그먼트 컨트롤러에 보시면은 올 페이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페이스가 이렇게 파편이 돼서 날아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넘버 오브 창수로 바꿔 놓으면은 이렇게 조각이, 파편 조각이 물체의 형태를 띠게 되죠. 지금은 우리가 이 T포트를 해놨기 때문에 T포트 형태로 지금 부서지는 거고요. 만약에 스피어라 그러면 스피어 형태로 부서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넘버 오브 청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죠. 넘버, 미니멈 넘버가 지금 100이에요. 자, 100조각으로 쪼개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50조각으로 만들어 보고, 만약에 이게 아주 커다란 건물 같다 그러면은 더 많이 나눠줘야 되죠. 더 많이 나눠주고 이제 그래야 돼요. 자, 요 위에 있는 어디 갔어요? 여기. 자, 티크니스 값, 오브젝트 프래그먼트 컨트롤의 티크니스 값은 이 파편의 두께를 말합니다. 지금 요 정도가 1이에요. 자, 이걸 올려주시면은 좀 두꺼운 두께로 파편이 나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외벽을 좀 두껍다고 설계를 했으면은 티크니스 값이 좀 높아야 되겠죠. 아주 얇은 물체면은 티크니스 값을 줄여주고, 기본은 1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좀 더 두껍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한 1.5 정도 주시면 되겠죠. 1.5나 2 정도 좀 두껍게 이렇게 터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은 다 됐어요. 터져 나가는 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폭발 타이밍을 제어해야 되죠. 지금 보시면 0프레임부터 팡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프레임 지나면은 파편이 훌쩍 사라져 버려요. 자,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타이밍을 조절해 줘야죠. 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파티클 모션. 자, 스피드. 이거는 터져나가는 속도. 기본이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속도감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은 자, 이 정도 속도예요. 여기 괜찮다 싶으면은 그 속도 그대로 두셔도 되고, 좀 더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럼 수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튀어나가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수업을 위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나가야 되니까요. 10프레임 10으로 스피드를 놓을게요. 자, 바리에이션 값은 모든 조각들이 다 일률적으로 스피드 10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좀 이제 다양하게, 어떤 놈은 5구, 어떤 놈은 뭐 15다 이렇게 이제 50% 정도 줍니다. 100% 하면은 이제 뭐 100% 차이 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나가는 속도가 좀 달라져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고요. 자, 다이버전스 값을 올리시면은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서 터져 나가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이밍을 제어할 차례인데요. 나는 0프레임부터 터지면 안 돼. 절대 안 되죠. 미사일을 뭔가 맞는 순간 터진다든가 어떤 시한폭탄이 터지는 순간 이 물체가 같이 터져야 되잖아요. 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파티클 타이밍입니다. 자, 일단 지금 에미트 스타트가 0으로 돼 있어요. 이건 0프레임부터 터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30프레임으로 하겠다. 그럼 이 물체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30프레임부터 이렇게 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프레임 가면은 쫙 사라져 버려요. 자, 이거는 딱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라이프예요. 생명력, 살아있는 동안이 30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30프레임에서 터졌으니까 얘는 당연히 30부터 60, 즉 30프레임 동안만 살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프레임이 계속 플레이 되는 동안은 살아있어야죠. 그러니까 채우려면 70프레임이 돼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더 늘릴지 모르니까 여유 있게 100프레임 정도로. 그럼 이 파편은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는 계속 이제 살아있게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파티클 시스템에서 기본은 다 건드렸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더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여기 로테이션 앤 컬리전이 있는데요. 자, 스핀 타임을 한번 볼게요. 자, 스핀 타임이 지금 0으로 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파편이 그냥 쭉 제 방향으로 터져 나가죠. 이 스핀은 회전을 말합니다. 자, 가령 제가 30이라고 주면은 이 물체들은 30프레임 동안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하죠. 자, 60을 두면은 60프레임 동안 한 바퀴 회전을 하겠죠. 더 천천히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바리에이션 값으로 일률적으로 다 60프레임에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얘도 한 50 정도. 그러면은 어떤 파편은 빨리 돌고 어떤 파편은 좀 느리게 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겠죠. 자, 여기서 스핀 타임과 바리에이션 값으로 이런 자연스러움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잠깐 또 이제 화면을 좀 넓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피어레이에 대한 손질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마구마구 무한대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마치 우주 공간에서 항성이 폭발하듯, 아니면은 뭐 우주선이 폭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중력이 없는 곳이니까 그냥 힘 받는 방향으로 힘껏 이렇게 터져 나가겠죠. 그렇지만 지구에서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은 이게 중력 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력을 하나 또 설치해서 이 피어레이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중력은 어디 있나? 자, 중력은 요 쫙 보시면은, 자, 크리에이트 부분에서 쭉 지오메트리 사용했었고, 쉐이프 사용했었고, 라이트 사용했고, 더미, 카메라 사용했고, 여기서 헬퍼에서 더미 사용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 스페이스 랩이에요. 더미 기억 안 나세요? 미사일을 발사할 때
링크 콘스트레인트에서 미사일을 받아갖고 날아가는 그 물체가 덤이었었습니다. 자, 스페이스랩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래비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비티가 중력이란 소리죠.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비티란 영화. 자, 그래비티를 클릭하시고, 이건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비티는 그 방향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탑뷰에서 위치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중력 방향이에요. 화살표가 밑으로 지금 향해 있죠. 그러면은 중력이 밑으로 작용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그 느끼는 거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만 놓으면 되냐 하면 그건 아니죠. 이 중력이 도대체 어느 거에 미칠 거냐, 어느 물체에 중력을 줄 거냐 하는 거죠. 자, 티포트가 중력을 받나요? 자, 티포트는 중력을 받는 물체가 아니라 터지는 물체입니다. 그럼 피어레가 중력을 받을까요? 자, 피어레는 파편이 터져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파편이 중력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피어레이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바인드 투 스페이스 랩 요걸 사용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스페이스 랩이죠. 이 스페이스 랩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이 바인드를 시켜줘야 돼요. 원하는 물체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즉 피어레이가 중력값을 받아라 하는 거죠. 이게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피어레이 선택하시고 피어레이 즉 파편의 덩어리들은 중력값을 받아라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형태를 갖는 거죠. 30프레임에서 터지고 중력값으로 밑으로 이제 쏟아지게 되죠. 자, 여기도 와이어 프레임이 아니고 볼트 쉐이딩으로 놓고, 자, 이 물체도 좀 밝게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좀 연한 색으로. 자, 그다음에 플레이. 순식간에 떨어져 버렸죠. 좀 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순식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중력, 그래비티를 선택을 하시고, 자, 그래비티 선택을 하시고 중력 값을 좀 조절을 합니다. 자, 모디파이 패널에서, 자, 스트렝스 값, 당기는 힘이 바로 중력이에요. 1이에요. 1. 1이 지금 이 중력 값에 아까 파편이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자, 얘를 마이너스 값을 주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1을 줬어요. 자, 위로 올라가죠. 마이너스 중력이에요. 근데 아까 중력이 너무 세서 많이 튀지를 못했으니까 1보다 작고 0보다 큰 0.5 정도로 주면은 0.5로 주면은 아까보다 높이 튀었다가 떨어지겠죠. 자, 그래도 순식간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0.2 정도. 자, 이렇게 중력 값을 조절하는데요. 이 값은 여러분들이 만든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아주 크게 만들었다 그러면 중력 값이 더 크게 작용할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원래 이걸 만들 때는 요 기본 하나를 30cm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칸이 보통 이제 사람 하나 만드는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물체가 지금 사람만한 물체인 거죠. 근데 더 큰 물체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더 크게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걸 기본으로 하시면은 이 피어레이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잘 보입니다. 자, 그럼 일단 중력을 지금 조절했으니까 조금 더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닥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보죠. 그라운드. 자, 플랜으로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플랜으로 이렇게
이거 너무 밝네요, 그죠? 아주 어두운 색으로 좀 해볼까요? 눈 아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 바닥에 이제 떨어져야 되겠죠. 쿵. 근데 바닥을 뚫고 다 내려가 버립니다. 보통 이제 바닥에 파편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막 위로 튀어오르고 난리가 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또 이제 충돌을 감지하는 반사판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반사판은 어디 있을까요? 자, 역시 스페이스랩에 있습니다. 자, 반사는 디플렉터예요. 자, 디플렉터 중에서 일반 디플렉터를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디플렉터가 있는데, 자, 이 디플렉터, 아무것도 없는 디플렉터가 기본 디플렉터입니다. 이 디플렉터는 그냥 충돌시켜서 튀어오르게 만드는 용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체는 있는데 렌더링은 안 돼요. 가상의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해봤자 렌더링은 안 됩니다. 형체가 없죠. 좀 크게 만들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만든 이 밑 바닥판하고 같은 높이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얘는 스페이스랩에서 생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스페이스랩에서 생성된 물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bind to space랩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너 PRA 파편 조각은, 자, 헷갈리지 마시고 요 바닥판하고 충돌판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충돌판에 바닥은 여기고 여기가 이제 충돌판이죠. 충돌판에 영향을 받아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자, 충돌판에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죠. 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한번 세팅 값을 만져줘야죠. 너무 일률적으로 다 튀어버리니까 재미없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할까요? 자, 이게 이제 충돌판, 디플렉터였죠. 자, 디플렉터를 선택하시고 모디파이에 들어가시면 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자, 바운스. 튀는 거예요. 튀는 정도. 자, 이렇게 튀는데 튀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자, 디플렉터에 닿는 순간 튀어오르죠. 너무 많이 튀어오른다 싶으면은 요걸 좀 줄여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좀 많이 튀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수치를 1보다 올려 주시면은 이렇게 통통 튀게 되는 거예요. 크게 폭발이 일어났으면 아마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작은 폭발이면은 조금만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한 애니메이션 정도에 따라 갖고 달라지겠죠. 자, 역시 바리에이션 값은 바운스 값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또 이거 이제 이렇게 어떤 놈은 좀 한번 빨리 튀고 어떤 놈은 좀 늦게 튀고 뭐 이런 것들 조절해 주는 거죠. 자, 카오스 역시 이제 좀 혼돈스러운 거죠. 좀 제멋대로 막 튀어라. 자, 그리고 이제 프릭션 값을 조절해 주시면은 이게 좀 이제 범위가 좀 좁아져요. 너무 멀리 튀지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 폭발이 세면은 멀리 튀어나가고 폭발이 약하면은 그냥 그 근처에서만 터지는 파편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프릭션 값이에요. 요건 뭐 별로 이렇게 효능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빵 터지는 게 됐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좀 어색한 게 분홍색 티포트가 터졌는데 이 약간 그 아이보리 계통의 파편이 터지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메터리얼로 또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터리얼 들어가야죠. 자, 메터리얼
중에 우리가 익숙한 여기 컴팩트 스타일 매터리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피지컬 매터리얼이 아니고 스캔라인이니까, 자, 스캔라인에서 저기 피지컬 매터리얼을 클릭하면은 여기 쭉 제너럴하고 이제 매터리얼 종류가 나오는데요. 스캔라인 렌더러니까 우리 이제 스탠다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아놀드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아놀드는 일단 이 비지빌리티로 이 T포트를 없애주는 게 조금 어렵고요. 그거 이제 가능하지만 이 다음에 이어질 불꽃에서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스캔 라인을 씁니다. 자, 스캔 라인에서 일단 메탈 재질 한번 넣어볼까요? 메탈 재질에 앰비언트는 블랙, 가장 어두운 부분. 오케이. 그리고 여기 사슬을 끊어주고요. 디퓨즈는 금색 할까요? 이제 금으로 된 뭔가 덩어리가 터져 나가는 거. 저색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쇠기 때문에 그로신 스페큘라 레벨과 그로시네우스를 이렇게, 너무 무리됐나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메터리얼에다가 어사인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황금의 주전자가 됐죠. 너무 셌을까요? 자, 좀 이렇게 죽여볼까요? 자, 이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터져나가는 파편이죠. 자, 파편은 피어레이죠. 자, 이 피어레이도 역시 이 같은 재질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터져나가는 거 역시 황금 조각이죠. 빵, 황금 조각. 자, 우리 아까 피어레이 설계할 때 30프레임에서 터져라고 에미트 스타트 값을 줬었죠. 디플렉트 아니라 피어레이. 스피드가 아니라 에미트 스타트 30. 그러니까 이 황금의 주전자는 30프레임일 때 없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디포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이제 이 매터리얼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비지빌리티 트랙을 사용할 거니까 그래프 에디터로 가야 되겠죠.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그 블럭 격파 게임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많이 사용했어요.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자, 트랙 뷰, 커브 에디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티포트 선택해야죠. 그 다음에 에디트, 비지빌리티 트랙, 애드. 자, 그럼 비지빌리티 트랙이 생겼죠. 자, 비지빌리티 트랙 선택하고 제로선을 찾으라고 그랬죠. 0.1선. 자, 보시면은 30프레임에서 터져야 돼요. 이렇게 30프레임에서 터지니까, 자, 30프레임이면 이렇게 파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0프레임까지는 살아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add 키로 30프레임에, 자, 30프레임 가운데 하나 키를 넣고요. 자, 30프레임에선 사라져야 되는데 29프레임까지는 살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제가 하는 발음을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사라지는 것과 살아있는 것. 자, 사라지는 게 30프레임, 살아있는 게 29프레임이에요. 자, 그래서 30프레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자, 밸류 값을 0으로 둔다고 그랬죠. 0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29는 뭐예요? 밸류 값이 1이어야 되죠. 살아있는 것.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제 이런 형태를 갖죠. 자, 얘가 이렇게 와이어로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엣지 페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엣지 페이스 지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한번 렌더링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이것도 할 일을 다 했어요. 자, 렌더링을 했는데 이 폭파도 그냥 이렇게
터지는 렌더링을 하면 재미없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또 신나게 카메라를 하나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겟 카메라. 항상 가운데를 보고 있어야 되죠. 터지는 중심이니까요. 자, 그리고 조금 이렇게 올려주고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카메라 뷰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 헬기에서 이 폭발을 관심 있어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연출이 되겠죠. 이렇게 100프레임일 때 너는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해라. 너무 근접 파편 맞을 것 같죠? 근접해서. 어쨌건 이렇게 다이나믹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애니메이션을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세팅 값, 즉 피어레이, 그 다음에 디플렉터, 그 다음에 그래비티, 요것들의 이제 그 세팅 값을 건드리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여기다 이제 화염을 붙여야 되겠죠. 터지는 순간 화염이 확 일어나야 되는 거. 화염도 역시 아놀드 렌더러에선 제대로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스캔라인 렌더러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주전자 폭발하는 것으로 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주전자 폭발을 이번 시간 수업 내용으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